저는 경주에 살고 있으며 지방 4년제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 병원 장례식장 소장의 꼬임에 넘어가 전문대 장례복지과에 다니면서 병원을 나와 장례식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장례식장 사무실은 요양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 장례식장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 사장은 멋같은 놈이라 사무실에 CCTV를 얼마나 설치해놨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보통 장례식장 직원들은 상가가 없으면 밤엔 불 끄고 교대로 자기도 하는데 사장놈이 술집이랑 이런저런 유흥업소를 같이 하다 보니 밤엔 꼭 들러 새벽 늦게 올라가는 일이 많았고 어떤 때는 아침이 다 돼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잠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새곤 했는데 그 사장놈은 직원들을 못 자게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어쨌든 2인 1조로 24시간 막교대 근무였는데 밖에서도 다 볼 수 있게 사무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고인을 모시는 영안실과 빈소도 정면에서 보이고 접객실도 다 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사무실의 좌측 정면에는 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놈의 엘리베이터가 상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새벽 2시 반쯤 되면 혼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처음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랑 다른 조원 중에 14살부터 장의사 일을 했고 장례식장에서 진짜 오랫동안 일한 39살 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새벽 2시 반만 되면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랑 애들이 내려서 빈소랑 접객실을 쭉 돌아다니는 거 알아요? 에이, 뻥치지 마요. 저는 단순히 장난치는 줄 알고 뻥치지 말라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도 많이 오는 날이었고 상가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 직원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깜깜한 복도에서 갑자기 슬리퍼 소리가 나더군요. 착착 거리는 슬리퍼 소리였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귀를 기울여 봤지만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옆에 있던 직원이 너도 들었냐? 하더군요. 깜짝 놀라서 후레쉬를 집어들고 불이 나게 나가봤더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엔 물에 젖은 신발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돼서 안치실 쪽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너무 이상해서 사장님한테 보고한 뒤 CCTV를 돌려봤는데 그 시간대 찍힌 CCTV를 보니 아무것도 찍혀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 근무하고 그 발소리에도 익숙해졌을 때쯤이었습니다. 춘천에서 남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직접 가족들이 태우고 저희 장례식장으로 오셨습니다. 사인은 실족사라고 하던데 보통 넘어지면 앞이나 옆으로 넘어지는데 이분은 머리의 앞과 뒤가 다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도 부러지고 이도 다 깨진 채로 말이죠. 노숙 생활을 하셨는지 아님 어려운 환경이었는지 옷도 남루했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가족 중에 의사가 있어서 그 의사한테 직접 사망 진단을 받아왔더군요. 그렇게 가난해 보이지도 않고 가족들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족이 죽으면 생각보다 크게 울거나 하진 않는데 그 가족은 누구에게 일부러 보여주는 것처럼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더군요. 저희는 고인을 수습해서 지저분한 건 닦고 옷은 벗겨서 하대와 턱바지를 채우고 어깨, 손목, 허리, 허벅지, 발목을 묶어서 고인을 안치시켜 놓고는 유족들이 있는 빈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울음을 딱 그치고 보험 증서랑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하다 생각했지만 남의 일인데다 사망 진단서까지 갖고 왔기에 일단 이것저것 작성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유족들과 상담하고 업무를 본 뒤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 입관 준비하러 안치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치실에서 입관 물품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사체 냉동고에서 하는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냉동고 돌아가는 소리인 줄 알고 무시했지만 계속 소리가 들리더군요.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괜히 무서웠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당연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쫓아가서는 같이 근무하는 사수한테 안치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더니 사수가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냐면서 안치실로 같이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과장이랑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아까 묶어놓았던 게 다 풀려 있었습니다. 과장이 보시고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살아있는가 보다. 라고 하더군요. 혹시 몰라 시신을 꺼내서 눕혔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감겨있었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흔들었는데 살아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시신을 수습할 때 손도 다 펴서 가지런히 묶어 놓는데 화난 것처럼 주먹은 불끈 쥐고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에 파묻힐 정도였습니다. 다시
과장과 시체를 수습하며 냉동고에 넣어놓고 과장이 하는 말이 가끔 시신이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별일 아니지 싶어 다시 입관을 준비하는데 야, 갑자기 누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먹고 씨바. 저는 바로 사무실로 도망갔습니다. 과장에게 보고를 했고 과장은 매점 가서 소주와 오징어 한 마리를 사오라고 시키더군요. 그렇게 매점을 다녀와 한참 있다가 과장님이랑 다시 안치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 넌 나가 있어. 과장이 저보고 나가 있으라고 해서 사무실로 돌아가 CCTV를 보니 과장님이 시신을 꺼내놓고 그 앞에서 소주 한 잔이랑 오징어를 뜯어놓고 소주를 마시며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고 다시 고인은 안치되었고 과장님이 돌아왔습니다. 야, 나랑 같이 유족한테 가보자. 그렇게 유족에게 가서 진짜 사고로 죽었냐고 물으니 유족들이 사고 사라고 하더군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그러자 과장이 진짜 사고 맞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족이 장례식장에서 왜 꼬치꼬치 캐묻냐고 따지자 과장이 알겠다며 저랑 사무실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은 그 돌아가신 분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고인은 사진은 멀쩡한데 정신연령이 워낙 어려서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버림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자기를 버렸다며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는 못 간다고 했답니다. 그때가 아마 새벽 2시에서 3시쯤 됐을 겁니다. 돌아가신 분 부모가 고인을 집에서 쫓아냈는데 그 고인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지내게 되었고 무슨 사고를 쳤는데 그걸 보고 외삼촌이란 사람의 아들이 그 고인을 심하게 구타해 죽었다고 했답니다. 다음날 사고사는 사망 진단서랑 검사 지휘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찰들이 와서 사진을 찍더니 이건 사고사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부검하자고 하더군요. 그 후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에 꿈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며칠 안에 장례식장을 관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